예,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 기술 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청소년의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그다음에 물을 하나 더 첨가해서 6대 영양소 가까이 기능과 어떤 식품에 많이 함유되었는지, 그다음에 결핍증, 과잉증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나 더 했었어요. 뭐 했냐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영양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크게 우리가 교과서에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침 결식, 아침을 안 먹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떻게 되느냐. 아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위주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뇌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은 오직 포도당, 탄수화물 성분만 오직 뇌에다가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등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런 원활한 뇌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 등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더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영양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른 식생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 성장이 급속히 일어나는 시기예요. 성장 급등기 시기인데,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과 다음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규칙적인 식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 교과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 자, 아침 결식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결식. 자, 저번 시간에 했고요. 가장 주된 내용은 아침 결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원활한 뇌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뇌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는, 자,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집중이라든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더라. 자,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 아침을 꼭 먹고 등교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청소년의 문제 중에는 지적할 수 있는 게 아침 결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영양소의 과도한 섭취도 물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비만으로 나타나요. 자, 비만이 있고, 이 비만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또 무리한 다이어트 또는 비만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커다란 또 문제점입니다. 다이어트. 자, 그래서 비만이란 무엇이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청소년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비만과 무리한 다이어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먹는 거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이걸 우리가 섭식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음식을 섭취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생긴다. 대부분이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요. 자,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됩니다. 요인.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거, 바쁜 일생활동, 뭐 학원을 간다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인스턴트 식품 또는 뭐 패스트푸드도 있고 식품. 자, 인스턴트 식품이 있고 또 고카페인 음료. 자,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걸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정상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커다란 방해가 발생돼요. 자, 오늘은 요 네 가지 식생활 문제, 저번 시간에 아침 결식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더 볼게요. 자, 비만, 무리한 다이어트, 다음
또 섭식 장애, 다음 인스턴트 식품, 다음 고카페인 음료 섭취, 이렇게 발생되는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자, 이 식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자, 올바르게 식생활을 올바르게 자,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인식의 변화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만과 무리한 다이어트. 자, 비만이라는 상태에 어떤 상태냐면, 자, 우리 몸속에 체내에 뭐가 많이 축적된 상태냐면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얘기해요. 자, 지방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열량을 내는 거였습니다. 자, 얼마나 에너지를 냈는지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4kcal, 지방은 9kcal, 단백질 4kcal, 1g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냈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남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내에 지방으로 많이 저장됩니다.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된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고,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폭식이라든가 불규칙적인 식사, 다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하고, 다음에 열량은 많이 있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위주의 식들, 여튼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운동 부족, 자, 신체 활동 부족, 운동이라든가 영양은 충분히 공급되는데, 자, 영양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점점 증가되는데, 이 공급된 영양소만큼 에너지를 소모해 줘야 돼요. 자, 소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운동이죠. 운동을 통한 소비, 활동을 통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 자, 이렇게 비만의 형태, 지방으로 계속 몸에 축적이 돼요. 자, 따라서 이렇게 비만을 일으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로 발생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해서 그 비만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부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양을 측정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와 거기에 따른 몸무게로 이 정도의 지방이 많이 있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자, 체질량 지수인, 자, BMI 지수,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이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비만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체질량 지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값으로 우리가 정상인 값이 있고, 정상보다 높은 거를 우리가 과체중 비만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자, 정상 표준 이하인 것을 저체중이라고 하겠죠. 영양이 우리가 과도하게 많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BMI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요거 또 하나 기억해 두겠습니다. 25. 자, 이따 형성평가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은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가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뚱뚱하게 보인다고 외모가 뚱뚱하게 보인다고 나쁘거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WHO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죠. 자,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비만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질병으로 구분했습니다. 질병. 자, 비만은 질병으로 구분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비만은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 상태라고 했는데, 이 지방은 일반적으로 복부라든가 또는 혈관 이런 데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이게 혈관입니다. 피가 통하는 통로인데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피가 탁해져 가지고 잘 흐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자, 심장병, 다음 뇌로 가는 것들이 바뀌었다. 뇌졸중, 다음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피가 통하려고 하는데 심장에서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중,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러요. 자, 예전에는 이것들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늦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자, 지금은 만성질환이라고 해요. 이러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러한 비만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또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나와요. 자신감이 상실한다든가. 다음, 자,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확률이 훨씬 더 증가됩니다. 자, 가장 해결 방법 알아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자, 먹은 만큼 그만큼 자,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먹는 거에서 조절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규칙적인 식사. 자, 다음에 식사량, 과도한 식사량.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2600kcal였습니다. 2600kcal. 여성인 경우에는 청소년기 2000kcal 정도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평균적인 양이고,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 다음에 뭐 기초대사량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하루에 쓰이는 이 정도의 식사량을 조절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서 많이 쌓이지 않도록 저열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런 과일, 채소, 우유, 자, 이런 거 안에 보면 과일 안에도 보면 당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몸에 유용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자, 다음에 탄수화물 안에서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았던 섬유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량을 적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고, 다음에 소비하는 형태 어떻게? 규칙적인 운동으로 많이 우리 에너지를 소비해주고, 또 그 활동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이런 심폐기능, 이런 장기의 이런 얘들은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튼튼해지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의 문제점, 규칙적인 운동,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 다음에 저열량의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 영양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네요. 청소년기 성장 급등이 일어나는데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음에 체력 저하,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피로해요.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규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러한 성적인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의 질병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면역력, 저항력 이런 것들이 감소돼서 질병 등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저체중인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자, 맞습니다. 더 잘 먹어야 되겠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건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걸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했어요. 5대 영양소가 전부 다 포함된 거. 자,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음맛을 도와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아까처럼 뭔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가 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건강한 삶에서 얘기했지만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선생님이 저 마라톤을 하는데 자, 하루에 에너지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를 소비를 했을 때 시간이 걸리는가, 운동의 양을 이렇게 소개됐어요. 자, 300kcal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자, 가볍게 달리기 한 40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이따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라면이에요. 많이 먹는 라면인데, 자, 신라면 120g입니다. 그런데 120g의 안에 포함된 열량을 봤더니, 자, 열량 505kcal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얘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을게요. 뭐 소금이라든가 나트륨 이런 성분은 아직 보지 않겠고, 자, 탄수화물에 여기서 나는 에너지가 505kcal이에요. 이 505kcal 라면 하나를 먹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운동으로서 소비하려면 아까처럼 얼마만큼의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자, 아까 가볍게 뛰는 게 300kcal가 40분 정도를 뛰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면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대략 얼만큼 운동해야 되겠다? 가볍게 조깅을 그렇죠. 최소한 얼만큼 1시간 이상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먹은 요 라면 하나가 자, 어떻게 된다? 내 몸에서 다시 쌓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자, 라면 안에 보면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굉장히 많은 열량을 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를 요걸 포인트를 선생님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선생님은 마라톤을 좋아해요.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자, 뛰는 거는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단기간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선생님은 달리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100kcal의 에너지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자, 10분 정도 달리면 우리가 10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처럼 얼만큼? 라면 하나를 먹었다. 자, 라면 하나. 자, 얼마에 500kcal였죠? 자, 신라면 500kcal. 얼마만큼? 줄였습니다. 맞아요. 50분을 뛰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최소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의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자, 또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식생활의 문제점. 자,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지 않고 여러 가지 휴대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먹기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현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다음 고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게 되는데요. 자, 인스턴트 식품 다른 말로는 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조리식품 또는 간편조리식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리가 웬만큼 만들어진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부르고 다음 이거와 비슷한 단어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할게요.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자 여기처럼 우리가 조리라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리 과정이 많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하고요. 자, 인스턴트 식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리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카페인 음료 이것들도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합성 능률이라든가 피로 회복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먹는 커피,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기 때 또 많이 섭취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건강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식품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조금 들어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대부분 우리 몸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성분들이 있어요. 지방. 자, 뭐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비만의 원인이 되겠죠. 자,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다음 뭐 동맥경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다음 당분도 마찬가지예요. 당분도 우리가 당분,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자, 이를 쉽게 썩게 만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어떤 우리 몸에서 남고 사용하고 남으면 이런 것들이 지방의 형태로 변화됩니다. 또 다음 나트륨. 자,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성분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그다지 많으면 좀 불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청소년기에 필요한 것들 무기질, 무기질, 또 비타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섬유질. 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자, 우리 몸에서 뭔가 또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 음료. 자, 얘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어떤 변화를 주는 거 봤더니 칼슘이라든가 철 이런 성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 원활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칼슘 필요했습니다. 다음 철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이었죠. 다음 칼슘은 일반적으로 뼈와 우리 몸에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칼슘과 철 이런 것들이 무기질이죠. 가장 대표적인 무기질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기질을 우리 몸속에서 빼낸다고 합니다. 빠져나가게 한다고 해요.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먹었다 어떻게 불면증, 다음에 불안감, 심박수 증가, 시험 기간에 여기 있는 고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예전에 뭐 죽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 이런 증세도 우리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고카페인 음료 우리 성장기 때는 청소년기 때는 자, 그다지 많이 섭취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 자, 패스트푸드 잠깐, 패스트푸드하고 인스턴트 식품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크푸드라고 부릅니다. 자, 정크는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고 푸드는 음식 두 개가 섞여진 말이네요. 쓰레기 음식을 얘기합니다. 자, 완전히 뭐 쓰레기로 만드는 음식이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안에 포함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은 자, 별로 안 들어있고 다음에 불필요한 비만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있는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많아요. 열량, 칼로리를 많이 내고 또 그 불필요한 거 식품 첨가물, 인공적으로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방부제, 그다음에 또 자, 예쁘게 맛있게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인공 색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우리 건강을 자 이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위협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정작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런 것들은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정크푸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정크푸드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햄버거입니다. 자, 엑스리아, 뭐, 이런 거 많이 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요거 옆에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것들, 어떤 거? 자, 그쵸. 감자튀김이네요. 자, 또 이건 무엇일까요? 치킨이네요. 자, 패스트푸드, 자, 보통 패스트푸드라고 하고, 이런 간편한 조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패스트푸드가 더 맞겠네요. 직접 그냥
반조리 없이도 그냥 뭐 섭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네요. 자, 이거는 피자에 해당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청소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자, 쓰레기 음식임을 자, 알고 가급적이면 섭취를 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카페인 음료. 자, 상표가 나와서 선생님이 뭐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상표도 있고, 자, 피곤하지? 이럴 때 먹는 것도 있었고요. 영진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거 많이 먹죠? 우리 시험 기간 때. 자,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우리 몸에 칼슘, 철 이런 무기질 성분을 빼내기도 하고 불면증이라든가 다음에 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청소년기 때는 아직 섭취하기는 안 되는 많이 섭취하게 해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음식들입니다. 음료예요. 가급적 섭취를 덜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섭식장애입니다. 섭식장애는 자, 음식을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어떤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제일 커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데 커다란 어떤 장애,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섭식장애라고 이렇게 발생하는데 전부 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원인이 같이 추가됩니다. 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먹지 않거나 또는 토하거나 이런 상태들이에요. 자, 음식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 원인은 아까처럼 비만 이런 또는 마른 몸 이런 지나친 다이어트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절하거나 못 먹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를 섭식장애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명칭 기억할게요. 섭식장애. 자,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식증, 거식증,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 자, 식자는 먹을 식자고, 거는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거. 자, 다른 말로 신경성 식욕 부진증, 먹으려고 하는 식욕 이런 거는 누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부진,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게 한쪽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 얘기해요. 다음 폭식증은 반대로 어떻게? 그죠? 대식증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막 먹어서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의식적으로 토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해요. 자, 증입니다. 증, 어떤 질병 이런 걸 의미해요. 다음에 또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마구먹기 장애. 자,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뚱뚱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모든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본인이 뚱뚱하지도 않는데 뚱뚱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어떤 신체적인 보이는 이런 모습, 외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신체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신적인 정신적인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조화가 이룰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거거든요. 외모에만 이렇게 너무 집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거예요. 자, 다음에 정상 체중을 목표로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지금 질병이에요. 스트레스로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떻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본인이 저희가 조절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병원을 반드시 가서 어떤 정신적인 다음 이러한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자, 이러한 섭식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식증. 자, 거부한다.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해서
자, 심각한 체중 저하, 다음 빈혈, 다음 어떤 성적인 어떤 무월경이 일어나지 않는 무월경 이런 것들도 자,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폭식증. 자, 폭은 폭식한다. 너무 많이 먹는 게죠. 자, 과대하게 먹고 다음에 먹은 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다시 자, 많이 먹게 되면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대하게 분비돼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의식적으로 또 손을 넣어서 토한다든가 설사약을 먹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는 늘어나요.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늘어나는데 이렇게 위가 자 평상시처럼 늘어나 있고 다음에 그래서 조금만 들어오면은 조금만 자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조금 들어오면 더 우리 뇌에다가 더 많은 음식물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러한 한번 자 그래서 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돼요.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토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위에서는 외부 세균에 대해 가지고 그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산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위산들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토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식도를 이렇게 손상되는 강산입니다. 그래서 식도를 손상되는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커다랗게 장애는 아니지만, 마구먹기 장애. 자,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보통 먹는 걸로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또 자기 안에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하고 자기 증오를 하는 이런 상태를 보통 마구먹기 장애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이제까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식생활의 문제점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바람직한 식습관이 왜 중요한가?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청소년기 식생활은 성인이 되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바람직하게 만들어낸 요 식습관은 청소년기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바람직한 식습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자, 아침밥은 꼭 먹자. 아침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 학생의 경우에는 원활한 뇌에 영양소를 공급해 가지고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자, 다음에 또 일의 능률을 높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활동량을 늘리자. 자, 우리가 섭취한 만큼 에너지는 또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비만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자 다음에 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자 가족과 함께 더 좋은 거죠. 자 음식물을 공급해준 생산해준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이 현재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요 여러 가지 대화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식사 횟수를 또 늘려주는 것이 어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제품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식사를 하자. 자,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라든가 이런 거 대신 자, 우리가 물에 자,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자, 여기서는 자, 의미에서는 노폐물 배출이 제일 크겠네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쌓인 노폐물 배출할 때 우리가 이제 피가 오줌이라든가 소변 이런 걸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의미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에 덜 짜게, 덜 달게. 자, 나트륨이네요. 짜게. 자, 나트륨은 자, 어떻게? 자, 고혈압을 유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덜 달게. 자, 이거는 뭐예요? 당분이죠.
설탕이라든가 이러한 당분. 자, 이런 것들은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음 덜 기름지게. 자, 덜 기름지게 지방이죠. 과도한 지방. 자, 비만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자, 선생님 이거는 아까처럼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 슬로우 푸드.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통해서 자, 그 안에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균형 잡힌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느낄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 바람직한 식생활, 식습관들은 자, 우리 청소년기에 익힌 것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습관이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러한 자 바람직한 식습관을 익히는 것들을 몸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청소년기 바람직한 식생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따가 한 문제 형상평가 풀어보고 기억 한번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BMI 지수를 이용해서 자, 청소년기 비만 상태를 한번 푸는 문제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